안녕하세요. 선한 로로쌤입니다. 자, 2022년 5월 26일 목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자, FOMC 의사록이 공개되었습니다. 올해 두 차례 빅스텝. 이 부분은 제롬 파월 의장의 연설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또한 인플레이션 완화가 최우선이다. 기존에도 연설 때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그때 제가 정리해드렸죠. 가장 핵심 포인트를 찝으면은 제롬 파월 의장의 연설 내용대로라고 하면은 빅스텝 두 번 정도는 가능하다. 0.5% 두 번, 나머지는 0.25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은 0.5% 두 번, 0.25% 세 번이다라고 계산을 다 해드렸어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최초의 제임스 블라드 가장 매파적이었던 블라드 총재가 지금은 3.5%까지 뭐 조정을 이제 상향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양반이 처음에 얘기했던 2.5에서 3.0 5에서 3.0 이 구간을 충족시켜주는 기준금리가 된다. 연말까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게 절충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 매파적 비둘기파적 의견으로서 지금 본인이 스스로 이제 3.5%까지 뭐 최대 이렇게 올려놓은 거지 기존에 주장했던 건 이거예요. 2.5에서 3.0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 그대로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완화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그 이상의 것도 고려하겠다. 0.75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도 고려하겠다라는 발언이 기존에도 있었습니다. 가장 뭐 핵심이 인플레이션이에요. 뭐 인플레이션이란 단어가 뭐 60번 이상 나왔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인플레이션만 신경 쓴다. 그리고 고용이나 이 소비자 판매, 이 소매나 이런 소비 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안 쓰고 인플레이션만 먼저 잡겠다라고 얘기했죠. 그 근거는 고용 지표가 좋게 나오고 소매 판매 지표 좋게 나와서 그런 것이다. 고용 소비 잠깐 신경 안 써도 얘네 조금 둔화돼도 추후에 다시 살리면 된다라는 정도. 그 정도로 얘네가 지금 좋다라는 거예요. 연준 의장의 무기가 이거예요. 현재 지표가 좋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먼저 잡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챙겨서 경기 침체 쪽은 좀 뭐, 빠르게 이쪽으로 해서 잠식해 나가거나 하지 않도록 정립제가 안 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다라는 거. 이런 흐름 정도만 알고 가시면 돼요, 이 부분은. 그래서 미증시는 그냥 반등이 나왔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등이 나와야 되는 구간이고요. 자, 우리나라는 오늘 오전장은 나쁘지 않았는데 오후장까지 보면은 그냥 약보합으로 그냥 쉬어가는 흐름이었다. 코스피가 지난주 후반부터 해서 이제 거의 저항 구간 도달했다. 1차 목표치는 다 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해당 구간에서부터 수급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선물도 매수하고 지난주 금요일만 해도 뭐 선물 대량 매수했죠. 선물 대량 매수하고 이제 풋옵션 대량 청산하고 이런 모습 계속 보였었는데 이제는 콜옵션 매수도 하고 풋옵션 매도도 하고 좋은 모습이었는데 이 저항 구간에 올라오니까 선물을 조금씩 줄이고 매수한 선물을 매도하면서 줄이고 콜옵션 쪽 위쪽을 이제 막아놓는 모양을 해놓고 있죠. 그리고 아래를 살짝 열어주는 열어봐야 2600 아래로 내려가면 다시 회복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흐름 적어도 저항 구간에서는 바로 넘어가기에는 쉽지 않은 수급을 만들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주식은 외국인들이 뭐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고 있는데 자, 코스피는 366억 매수, 코스닥은 155억 매도. 큰 금액이 아니에요, 둘 다. 한 1분이면 왔다 갔다 매수 매도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금액 정도니까 이쪽은 관망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은 다 눈치 보기였다 생각하시면 되고 선물만 한 4천 계약 정도 매도하면서 이제 혹시 모를 리스크에 대비하고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엔비디아 뭐 목표 주가 하향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좀 짓누르는 시장을 좀 누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리스크를 좀 챙기고 가는 수준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 요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옵션 동향은 대신 이제 중립 이상으로 해서 위쪽 방향을 열어놨으니까 뭐 크게 뭐 너무 아래쪽만 생각하기도 그렇게 생각할 것도 없고요. 그렇다고 무작정 뭐 위로 지금 엄청 치고 달려서 이렇게 기존 주가를 다 회복해서 뭐 3,000포인트를 당장 갈 거냐? 이것도 아니고 이건 하반기를 좀 봐야 되지 않나 싶고요. 아니면 6월에 봉쇄 해제랑 전쟁이 끝난 종전이나 휴전이 되는 게 동시에 나오면은 이제 가능성은 있겠네요.
이렇게 2750까지 뚫고 넘어가는 거는 그렇게 되면 6월에도 가능성이 있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뭐 하반기 정도 노리면 되겠죠. 그래서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너무 강하게 치고 가기에는 부담된다라는 거. 대신 코스닥은 아직 여력이 좀 있습니다. 아직 거의 한 30포인트 되는 구간. 21선 이제 우하향 하다가 기울기가 가파르죠. 이런 상황에서는 강하게 치고 나가기가 어렵다. 그래서 기울기를 지금 완만하게 만들고 이번 주 후반이면 이렇게 옆으로 눕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주 후반에서 이제 다음 주 초면은 옆으로 이제 쓱 이제 누워갈 상황이 나옵니다. 다음 주 후반 되면 이제 올라오겠죠. 이제 꼬리를 말아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900포인트 쪽도 돌파 시도 가능성이 생긴다. 그 전에 900을 한번 터치하고 쉬는 게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닥은 추가 상승 여력이 있고 코스피는 돌파 시도 정도는 할 수 있는데 넘어가느냐는 수급이 조금 더 뭐 개선이 돼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이쪽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 특히 하이닉스가 좀 전에 말씀드린 엔비디아 목표 주가 하향에다가 이 낸드 플래시 배출이 감소했죠. 이게 모바일용에 좀 집중돼 있다 보니까 최근 스마트폰 수요 악화가 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덩달아 이제 좀 밀리는 상황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버용 쪽이 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고 DDR5 쪽으로 넘어가는 부분 기존부터 계속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색다른 내용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발표가 되다 보니까 여기서 한 차례 밀어내렸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거 만약에 10만 원 이탈하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 나올 수 있는데 10만 원 아래로 내려간다면 감사한 구간이고요. 9만 원은 안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만약 9만 원 구간까지 간다? 그럼 담으셔야 돼요. 이 구간에서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삼성전자보다는 그래도 하이닉스가 매수할 때 이제 목표 수익률이 더 높을 것이고 이 하이닉스 쪽보다는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는 대형주에는 수급이 크게 들어오기 어렵다. 그래서 소부장 쪽에 집중하시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태양광의 날이다라고 해도 뭐 이상할 게 없는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EU에서 이제 러시아 가스나 이제 원유 이런 화석 연료의 의존도를 낮추고 이 태양광 쪽 이 대폭 상향했다 투자 쪽을 얘기를 하고 있죠. 거기에다가 우리나라에도 태양광 발전 용량이 이 설비 용량이 원자력 설비 비중을 추월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뭐 이상할 건 없는 것 같아요. 자, 지난 정권에서 계속 했던 거 뭐예요? 태양광 키우고, 수소 키우고, 수소 경제 키우고, 풍력 키우고, 계속, 이게 계속 화두였잖아요. 그러면서 원전 죽이기. 물론 원전을 죽이지는 못했죠. 탈원전. 지난 5년 동안 정책했던 결과가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어마어마하게 수혜를 받았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저거 일부 기업들은 수혜를 받긴 했지만 우리나라 좀 작은 기업들 있죠. 영세한 업체들 다 죽었다. 특히 태양광. 영세업체들 다 죽었다. 왜? 정부에서 주도해서 입찰제로 해서 들어갔는데 입찰하면은 뭐예요? 여러분들 입찰하면은 가격적으로 유리한 쪽을 먼저 선택을 하죠. 자, 국내 업체가 아니고 중국 업체가 이거 입찰 다 받아갔다. 중간 업자들이 이렇게 해서 입찰을 하는 거니까요. 가격을 맞춰서 본인들이 입찰을 받으려면은 가격적으로 유리하게 입찰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어디가 좋았다? 중국 태양광 업체들이 좋았다. 이거는 제가 뭐 혼자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정권 중간에도 이 중간 점검한다고 해가지고 다큐멘터리식으로 해가지고 나왔었죠. 이 부분이 우리나라 영세한 업체들 싹 다 망했다. 일부 버틴 기업들은 있지만 역시나 힘들다라는 얘기가 이게 정권 한 3년 차 정도 됐을 때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언론이 공개돼 있기 때문에 정권 중간에도 이런 부분이 다 공개가 돼요. 그래서 이미 공개가 돼 있는 내용입니다. 2년 넘었어요. 이게 공개가 된 지.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알고 있던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태양광이 이제 떠올랐는데 오늘 이제 태양광 쪽을 그렇게까지 열심히 이제 정부에서 밀어준 결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좋다 나쁘다를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이제 지금 유럽에서도 탈원전하는 국가가 있고 뭐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같은 이런 탈원전 국가들이 있고
그러다가 이제 러시아에서 천연가스 끊으니까 곤란해진 거고요. 독일은 경제 성장률이 아예 후퇴한다고 하죠. 자, 그런 상황에서 뭐 프랑스처럼 탈원전 선언했다 돌아온 국가도 있고 영국처럼 적극적으로 원전 짓겠다는 국가도 있고 이거는 이제 뭐 정책적인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다 나쁘다라기보다는 그래서 지금 결국 우리나라는 태양광 쪽을 푸시를 해줬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온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OCI 좋은 모습 보였고 태양광 쪽이 계속 최근 좀 어려운 모양 보이다가 최근에 조금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OCI, 하나솔루션 이런 뭐 가장 기본적인 두 기업들이 대형 쪽으로는 이제 OCI, 소형셀 쪽으로는 하나솔루션이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동방산승이 나왔고 현대에너지 솔루션하고 이제 뭐 에스폴리텍이나 이런 쪽은 기존에도 몇 번 말씀드렸죠. 기존에도 말씀드리고 이제 올라오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뭐 실적도 잘 나온다라고 말씀드렸고 현대에너지 솔루션은 에스폴리텍이나 뭐 신성ENG, S에너지, SDN 같은 대표적인 종목들 전체적으로 다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방금 설명드렸듯이 태양광만 보는 게 아니라 순환매를 노린다. 라고 하면 태양광에 항상 옆에 친구처럼 따라붙는 게 풍력이 있죠. 해상풍력 쪽 뭐 해서 얘기 계속 나오면은 유니슨을 비롯해서 이런 관련주들 좀 움직일 수 있다. 유니슨, CS윈드 뭐 이런 종목들. 유니슨은 지난번에도 뜬금없을 수 있는데 2,000원 구간 내려오면 매수 구간이다라고도 설명드렸었죠. 해서 유니슨, CS윈드랑 뭐 CS베어링 이쪽도 많이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삼강 MNT 이쪽은 후육관광 쪽으로 해서 조선기자재 쪽으로도 양쪽으로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해서 기존에 이렇게 조정 받을 때 이 구간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한 차례 올라오고 쉬었다가 다시 한번 재상승 노리는데 뭐 22,000원 넘어가야겠죠. 그래서 이런 쪽 풍력주 같이 볼 수 있고 지난 정권 하면은 최대 수혜주 하면은 뭐니 해도 뭐 수소 쪽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유니크나 JNK 히터, 뭐 일진아이솔루션, 동아성 이런 뭐 수소 관련주, 뭐 가장 큰 종목으로 치면은 두산퓨얼셀 이런 쪽이 뭐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종목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두산퓨얼셀이 최근에는 조금 약하다 보니까 이런 좀 작은 종목 쪽으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하이닉스가 큰 자금이 들어와서 강하게 끌어올리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소부장 보는 것처럼 두산퓨얼셀보다는 좀 작은 종목들을 많이 봤던 것이고 OCI 하나솔루션보다 조금 더 작은 종목을 많이 봤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타겟이 됐던 원전 관련주 그럼 여기서 끝났느냐? 아니죠. 이번 정권은 그건 과거의 일이고 그게 결과가 나온 것이고 그럼 이번 정권은 어떻게 돼요? 친원전이다. 그럼 두산에너빌리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쪽도 좀 무거우니까 잘 못 가죠. 시총이 높다 보니까. 자, 그래서 한신기계 같은 종목들이 움직이는 거다. 대장으로 움직이는 거고 우진 같은 종목들이 후발주로 같이 움직이는 거 이런 종목들을 같이 보시면 돼요. 한신기계, 우진, 뭐 보성파워텍, 한전산업, 한전기술, 일진파워 많죠. 이런 원전 관련주도 순환매 가능성 있다. 태양광을 보면서 저렇게 강하게 치고 올라가면 풍력, 수소, 원전도 순환매 가능성 있겠구나. 신재생에너지, 뭐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해서 순환매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나왔다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뭐 일성건설이나 뭐 신원종합개발, 그리고 범양건영 이런 뭐 중소형사들이 좋은 모습 보였는데 이게 대통령께서 이제 세종청사에서 첫 국무회의를 열었죠. 여기서 부동산 세금 부담 한시적 완화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건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죠. 그래서 지난 선거에서 이제 기존 여당이 이제 패배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거대 야당이 되었죠. 자, 총선을 앞두고 서울 경기 후보들이 본인들의 기존 정책들 다 뒤집고 거대 야당 또한 부동산 세금 공약 완화 공약에 대해서 계속 내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경기권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 5년 동안 열심히 부동산 규제하고 압박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부동산 못 잡았다. 대선 패배의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규제 정책 실패다라고 인정하고 본인들도 되돌리겠다라는 이런 분위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일시적으로 국민들을 뭐 농락하는 건데 그러지는 않겠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규제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본인들도 되돌리겠다라는 이런 분위기가 좀 나오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성건설, 뭐 신원종합개발 같은 경우는 이제 별도의 시흥 쪽 수주 사건이 있었고 수주건이 있고, 범양건영 같은 경우가 지난번에 중소형사 올라올 때 이제 좀 멋진 모습을 보이면서 저항권까지 한번 올라갔는데, 이번에도 요 구간 이제 5,000원, 5,500원 구간 정도 넘어가는지 보고, 요거 넘어가면 7,000원 구간까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뭐 삼목에스폼, 대림비엔코, 성신양의 뭐 벽산, 하체, NX, 덕신하우징 이런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던 건사제 쪽도 순환매가 돌 수 있겠죠. 뭐 대우건설을 비롯한, 대우건설 이미 출발은 했는데 대우건설을 비롯한 이런 대형사들도 당연히 움직일 수 있고요. 대형사들은 이제 저항을 좀 앞두고 있는데 대우건설이 넘어가면 또 긍정적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삼성엔지니어링이 또 미국에서 LNG 플랜트 쪽 설계 수주를 받았기 때문에 향후 플랜트 수주 관련된 쪽으로 해서 건설 쪽이 이제 대형 건설사들도 얘기가 계속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가가 올라가면 플랜트 쪽으로 수주가 나올 수 있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자, 컴투스 홀딩스 이쪽 메타버스 관련주 순환매 나올 수 있다라고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어제 좀 오르고 오늘도 좀 오르고 해서 뭐 시위 포인트가 좋은 아니겠지만 워낙 뭐 크게 밀렸기 때문에, 자 24만 원에서 지금 이게 6만 원까지 밀렸으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밀려 내려갔죠. 그래서 뭐 한 4분의 1 토막까지 났으니까 뭐 마이너스 70% 이상 하락을 보였으니 고점 대비해서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뭐 반등 가능성은 좀 있지 않느냐 해서 이 정도면은 한 번 정도는 뭐 업종이 좋아지던 안 좋아지던 메타버스 투자하는 거는 확실해지잖아요. 삼성에서도 관심 갖고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순환매 돌 수 있다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맥스트는 먼저 좀 움직였었는데 휴식을 취하면서도 먼저 한 차례 올라왔죠. 2만 원 회복 정도를 보였는데 뭐 엄청난 강세 아니어도 이 정도 올라왔으면 2만 5천 원 한번 건드려 볼 수는 있겠죠. 뭐 아프리카 TV라던가 뭐 바른손, 옵티시스 같은 쪽이 같이 좋은 모습 보였고, 뭐 선익 시스템이나 뭐 뉴프렉스, IM, QSI, 한국큐빅 같은 종목들, 뭐 YJ에게 뭐 등등 이런 종목들 순환매 꾸준히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롯데관광개발 같은 이런 카지노 업체들 있죠. 파라다이스, 어제도 파라다이스 말씀을 드렸었는데 카지노 영업 정상화 기대감, 정상화가 돼 있고, 이제 정상화가 되다 보니까 하반기에는 좀 여행 수요나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도 이제 코로나가 슬그머니 이제 안정화 찾을 단계, 마스크를 벗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안 늘어나죠.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롯데관광개발, 뭐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전혀 이제 요 15,000원 구간, 요 구간만 이렇게 회복해주면 다시 한번 좋아질 수 있다. 그리고 이중바닥선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그럼 완성이 되기 때문에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000원 유지해주면 이제 뭐 꾸준히 이 파라다이스 GK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매매가 가능하다. 그럼 뭐 TJ 미디어부터 시작해서 아직 안 올라오고 있는데, TJ 미디어부터 시작해서 뭐 PC방 쪽 앱코라던가 뭐 진에어, 하나투어, 토니모리, 연우, 뭐 신세계, 롯데쇼핑, 이 리오프닝 관련주 순환매 가능성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한국가스공사를 비롯해서 이런 1분기 호실적, 그리고 다음 뭐 향후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 섹터들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 43,000원 요 구간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돌파했다가 한번 밀렸는데 시장 영향력이 없고 다시 한번 회복하는 모습이죠. 양호합니다.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하이닉스나 엔비디아 이런 관련된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솔브레인하고 동진세미캠, 이러면은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 뭐 같이 봐야겠죠. 동진세미캠, 솔브레인 사업냉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둘 다 반도체 쪽으로, 이제 소재 쪽으로 해서 2027년부터 삼성전자가 투자하면서 함께 동반 성장해왔고, 테일럿이 들어갈 때도 삼성전자 군단으로 해서 같이 들어간 소재 기업들이다라고 누누이 설명드렸습니다. 거기에 동진세미캠은 노스볼트의 CNT 도전제 납품하는 거 10년 공급 계약 완성 지었고, 그리고 이제 다음 달이면은 이제 생산 들어갈 수 있다. 거기에 이제 음극재 같은 경우도 개발되면 노스볼트 들어갈 수 있다. 이 디테일한 내용까지는 공개를 안 해요, 계약 내용을. 그래서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면은 반도체 2차전지 같이 볼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오스테인 플란트 때문에 괜히 좀 이제 안 좋은 기운 불어갖고 내려왔는데 이 정도까지 내려올 기업은 아니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실 겁니다. 뭐 심택이나 오스테인 플란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오스테인 플란트도 횡령 때문에 문제지 그룹 자체의 사업은 잘하고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현대중공업하고 현대위포조선, 현대중공업 그룹이 12조 투자 방안 발표를 했죠. 뭐 신재생 에너지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조선 쪽, 뭐 LNG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연구 개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2분기부터는 이제 흑자 전환 뭐 얘기 계속 말씀드렸었죠. 이미 1분기부터도 이제 흑자 전환되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고 조선주들 그래서 앞으로 더 좋아질 거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성광밴드라던가 아까 말씀드렸던 풍력 쪽에 같이 후육관광 말씀드렸던 상강 M&T라던가 뭐 하이로코리아 이런 관련주들 같이 좀 볼 수 있다라는 거. 뭐 태용 같은 경우도 이제 거래 정지가 풀렸으니까 좀 볼 수는 있겠죠. 순환매 정도 노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정도 보시고 삼성 엔지니어링 말씀드린 대로 LNG 에카플랜트 수주 이 설계 수주를 맡았다 미국에서 이것 또한 훌륭한 일이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볼만한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이제 현대에버다임이나 뭐 데모나 이런 쪽 제가 좀 쉬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나서 휴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차례 더 밀릴 거냐 아니면 여기서 저점을 잡을 거냐가 관건인데 슬그머니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한 템포 쉬면서 급하지 않게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현대에버다임이나 뭐 데모라던가 초반부터 이제 많이 관심을 모았던 종목이죠. 이거는 크게 쉬지도 않았어요. 20에서 터치하고 다시 한번 올라와 있는데 이런 쪽 죽지 않았기 때문에 기대감을 좀 더 모을 수 있다. 수산중공업, 해인 뭐 이런 뭐 다스코 종목들은 많죠. 이런 재원 관련주 뭐 좀 안정적으로 보면 뭐 진성트잇이나 이런 쪽도 볼 수 있고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주항공 쪽으로는 계속 당분간 계속 보셔야 돼요. 우주항공하고 이제 UAM하고 같이 뭐 엮여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 우주항공 쪽으로 가장 뭐 좋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중 하나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최근에 한국항공우주가 뭐 많이 올랐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오른 다음에 좀 휴식을 취했는데 같이 움직일 수 있다. 그리고 세트레가이는 뭐 당연히 하나그룹이기 때문에 하나그룹에서 인수한 후에 휴식을 취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5만 원 구간 노려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벌써 한 번, 두 번 돌파 실패하면서 노렸죠. 자, 그럼 세 번째, 네 번째 정도에는 한번 돌파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5만 원 넘어가면 이제는 제자리 찾아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관심 가져볼 만합니다. 아직은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아직은 관심 종목 정도에만 넣어두시고 5만 원 넘어가는 거 확인하고 들어가셔도 됩니다. 캔코 에어로스페이스 최근에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게 UAM 쪽으로 같이 엮여가지고 먼저 좀 움직였습니다. 우주항공 쪽 당연히 기본 사업이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또 17,000원 구간, 16,500원에서 17,000원 구간 놓고 또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것. 대신 21선 이탈했기 때문에 이 구간을 회복하는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밀려가지고 다시 한번 올라오는지 확인할 필요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밀린다라고 하면은 뭐 26,000원, 아니 16,000원에서 이제 17,000원 사이 구간에서 분할로 먼저 좀 정리하는 게 유리할 수 있고요. 좀 약하다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밀려서 요 14,000원 중반대 노린다라고 하면은 그럼 좀 약할 수 있고 이 구간에서 오늘은 시장 영향력이었고 요 아래 꼬리 좀 달았죠. 시장 영향력이었고 원래는 요 21선까지 꼬리 달아야 되는데 시장 때문에 못 올라간 거다라고 하면 내일이라도 다시 양봉이든 갭이든 해서 21선 올라탈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캔코 에어로스페이스는 돌파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번 혹은 두 번의 돌파 가능성 생긴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네온테크라던가 이런 종목들 같이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순환매를 노리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여러분들 주변 분들께도 저희 영상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